국부론 다시 읽기.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빨갱이 로봇과 AI를 폭로하다. 절대주의 시대 상업의 발달, 무역의 확대가 거대한 부를 축적한 새로운 상인 계급을 등장하게 하였고, 상인 계급은 중세가 붕괴해가는 절대주의 왕정시대에 정치나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을 희망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유로운 상업활동은 이들로 하여금 경제적 자유와 개인을 꿈꾸게 했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이것을 지지하고 확대시키는 사상과 의식을 요구했는데,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 1774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던 것이다. 당시 유럽 세계인 중세와 근대 사이에서 휴전선 역할을 하고 있는 절대주의 왕정체제가 있었고, 그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상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명명한 자유로운 시장, 스스로 조정하고 치유해 나가는 자유로운 시장을 절대화하고 국가를 경제에서 극단적으로 배제했다.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강력한 반국가주의는 시장과 시장을 구성하는 개인을 절대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가 태동하고 존재할 이론적 근거가 생겨났으며, 국부론의 경제이론은 이후 모든 경제학의 기본 구조가 되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도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인 고전학파의 창시자가 바로 아담 스미스인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동가치론을 발명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학이 처음으로 생겨났고, 퐁트는 새벽처럼 역사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초기 자본주의와 이후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노동가치론은 노동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부여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아담 스미스는 육체적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가치는 노동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가치의 양은 그 노동 대상에 투여된 노동 시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면서, 특히 노동이 개인의 개별 노동이 아니라 노동 분업을 통해 집단적이고 전 사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필요 노동의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상품이라는 전제 자체가 개별 노동이 만드는 개별 재화가 아니라 노동 분업, 사회적 생산을 통한 상품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의 가치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교환, 분배의 기본 세포로 기능하게 된다. 결국 아담 스미스의 노동가치론은 사회적 노동이 자본주의의 기본 세포임을 이론적으로 밝힌 개념이었다. 사회적 노동 없이는 교환되는 상품도 없고, 교환되는 상품이 없이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교환, 분배도 없다는, 지금으로서는 상식과 같은, 그러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그 이전의 노동은 개별 노동이었다. 왜냐하면 교환경제는 일부 국가와 극소수의 상인들만이 결부되어 있었고, 경제 자체가 자급자족 경제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자신과 가족이 사용하고 일부는 세금을 내기 위한 개별 노동과 가족 노동에 기초한 자급자족 경제였다. 이때 노동 가치는 사용 가치일 뿐이었다. 교환 가치를 가지기 힘들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처럼 사회적 노동이 조직되고 지배적인 형태가 되면 이들 노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는 이제 사용 가치뿐 아니라 교환 가치를 가진 상품이 된다. 자신과 가족이 소비하기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노동이 지배적인 노동의 형태가 된 자본주의의 기초인 것이다. 사회적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만들었고 자본주의의 기본 세포가 되었다.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본주의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데 시금석이 되었고, 자본주의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였다. 특히 노동가치론은 인류의 직립보행, 신석기 혁명, 농업혁명 등에 비견될 만한 인류사의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발명이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자본주의 경제학이 발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노동가치론이 25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 무너지고 있다. 노동가치론의 파괴자는 바로 로봇과
AI다. 로봇으로 완성될 육체 노동의 종말과 AI로 완성될 정신 노동의 종말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종말을 완성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젠 거슬릴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고 그 속도 또한 개발자들 스스로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 10년 후 정도로 예견되었던 기술들이 1, 2년 안에 속속 완성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이젠 사람의 노동이 사라지고 로봇과 AI의 대체 노동이 자본주의를 유지해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위험한 착각이 도사리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노동 가치론에는 상품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상품의 가치는 사람의 사회적 노동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상품은 단순 재화가 아니다. 상품이 단순 재화가 아닌 교환되는 재화나 서비스라는 의미는 결국 사람의 노동으로 생산되든 로봇과 AI의 대체 노동으로 생산되든 그 상품이 교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교환된다는 의미는 생산의 한쪽 끝에 구매소비라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상품의 가치가 완성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만약 구매소비라는 요소가 시장에서 교환 과정에서 사라질 경우 노동의 가치는 그것이 로봇이나 AI의 대체 노동이라고 해도 가치를 완성할 수 없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천재적으로 개념화했던 상품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측면을 이론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상품의 사용 가치란 그 상품의 쓰임새, 용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상품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다양한 재화 등에도 있던 성격이다. 가령 내가 신으려고 지프로 만든 집신이라는 재화는 집신이라는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화와 달리 상품은 교환 가치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신이 신으려고 만든 집신이 상품일 수 없는 이유는 교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집신을 10켤레를 만들어서 한 켤레는 자신이 사용하고 9켤레는 시장에 내다 판다면 그 9켤레는 자급자족 경제의 재화가 아니라 교환 경제에서의 상품이 되는 것이다. 물론 팔려야 상품의 교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팔리지 않아서 결국 자신이 모두 신게 되었다면 그 9켤레의 집신은 상품이 되는 것에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나 가족이 사용한 재화가 되므로 교환 가치를 얻지 못하고 사용 가치만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9켤레가 시장에서 팔린다면 그 집신 9켤레는 교환 가치를 얻게 되고 상품으로서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상품은 팔려야 교환되어야 가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만약 팔리지 않는다면 상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노동이 거의 전멸하고 대부분의 노동이 로봇과 AI로 대체될 때 그 로봇과 AI의 대체 노동으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으로 완성되려면 구매자가 있어야 한다. 즉, 소득을 가진 구매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권리를 모두 로봇과 AI에게 빼앗긴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로봇과 AI의 대체 노동으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는 팔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생산은 로봇과 AI를 통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생산을 하는데 사회에는 시장에는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대중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품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탄생과 발전을 이해하고 해명할 수 있게 해주었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그리고 그 국부론의 노동 가치론은 이제 로봇과 AI가 자본주의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파괴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자본주의가 상품 경제 시스템을 대체할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상품 경제의 붕괴, 노동 가치론의 붕괴는 너무도 당연하게 자본주의의 붕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대공황의 경험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이 구매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할 때 주기적인 공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공황은 경기의 순환에 의한 것이었고 국가가 사회의 구매력과 대중의 수요를 뒷받침해줘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다. 로봇과 AI로 인한 노동의 붕괴와 소득의 붕괴는 순환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즉, 지속적인 공황이 명확히 예견된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출간 250년 후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로봇과 AI의 대체 노동이 지속적인 공황과 자본주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빨갱이가 바로 로봇과 AI라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반자본주의 전사가 되어 노동가치론과 자본주의를 붕괴시킬 것이다. 게다가 과거의 반자본주의가 반자본주의 세력이 국가 권력을 쟁취하거나 의회 다수당이 되려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로봇과 AI는 사람의 노동과 소득을 붕괴시키며 상품 경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임시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빨갱이를 놔둬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통제해야 하는가? 반핵 운동과 정당 활동이 있었듯이 이제는 반 로봇 AI 운동과 정당 활동이 필요할 때이다. 오늘 한 줄의 힘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서 현재의 로봇과 AI가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함께 로봇 AI가 가지는 무서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양에서는 성경 이후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함께 최고의 저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고전입니다. 향후 30년간의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노력들이 모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채널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